가난에 가장 바닥을 겪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11개국 총 매장 3,878개, 임직원 9,000명의 그룹사를 운영하고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매일 벌고 있으며 1년에 세금만 수백억을 내는 최상위 부자 김승호 회장님,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2015년에 꽤나 많은 주식을 매수하셨고 사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도 같이 하시면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김승호 회장님이 큰 성공을 거뒀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이 원래는 실패의 아이콘이었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에 이미 주식 투자로 큰 실패를 거둔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김승호 회장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제가 이번에 너무나도 유명한 베스트셀러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일반적인 관점보다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을 투자자로서 분석하면서 보다 집중해서 읽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 책을 통해서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철학,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회장님의 투자 철학과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많이 유사했습니다. 그 뜻은 저도 회장님만큼의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부터는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준비, 실행, 유지. 1단계 준비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투자금을 마련하는 단계인데요. 우선 나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왜 투자를 할 건지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나의 위험, 허용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 일정한 수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일정한 수입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든 후에는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의 속성에는 돈의 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돈의 중력을 이용해서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돈의 중력이 무엇이냐? 돈이 가까이에 있는 돈을 잡아당긴대요. 그리고 이 당기는 힘은 돈이 클수록 더 크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절약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쿼터의 법칙을 얘기해 주셨어요. 쿼터가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본인 수입의 4분의 1만큼 버는 것처럼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10만 달러를 벌면 2만 5천 달러의 수입을 가진 사람처럼 생활을 하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벌면 75만 원을 버는 것처럼 생활하라는 거죠. 이처럼 절약을 통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신에 직불카드를 쓰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포인트 때문이잖아요. 포인트나 여러 가지 신용카드의 혜택. 하지만 이 포인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실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특히 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위험성은 책 전체적으로 여러 번 강조를 하신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책 안에는 1억 원을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큰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읽었었는데요.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를 다 잘라버리고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갭니다. 통장 쪼개기라고 하죠. 이 통장을 용도별로 구별하는 거예요. 생활비, 그리고 여유자금, 그리고 투자를 위한 저축 등 이렇게 구별된 통장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즉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예산 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먼저 1천만 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1억 원을 모으는 거죠. 처음에는 1천만 원을 모으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1천만 원 모으는 게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천만 원이 이자나 투자로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처럼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처럼 배수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을 만드는 것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모았으면 이제는 2단계 실행으로 넘어갑니다. 실행의 첫 단계는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이용해서 분산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을 것이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김승호 회장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십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선반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죠. 왜? 이 선반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서 내가 IT 업종의 삼성전자도 사고 또 다른 바구니, 화학 업종의 LG화학을 샀어도 주식시장이라는 선반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선반 외에 다른 선반, 즉 부동산 선반, 채권 선반, 적금 선반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목 선정이나 타이밍보다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제 책에도 나와 있죠. 연기금 같은 대형 펀드의 수익률에서 종목 선정이나 타이밍보다 자산 배분이 96%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만 100% 투자할 것이 아니라 채권, 부동산, 예금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두 잃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때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아파트, 땅, 사무실로 해서 전부 다 부동산에만 사는 것은 진정한 분산 투자, 진정한 자산 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에도 내가 아는 영역, 내가 아는 선반에서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남이 좋다고 해서 선반을 다르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이 좋다고 해도 내가 먼저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 충분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좋은 시장에서 해마다 성장하며 훌륭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서 이 회사의 경영자와 동업을 하라고 합니다. 동업이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저를 만나줄 리도 없는데요. 어떻게 동업을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와 동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경영자와 동업을 하고 우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나보다 더 좋은 시장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훌륭한 경영자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창업을 하거나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죠.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회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찾는 일인데요. 적정 가격은 정해진 예산으로 우리가 몇 주를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사를 고르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또 제안합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즉 업계 1위 혹은 시가총액 1위의 회사죠. 왜? 1등은 잘 망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이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특히 해당 업계가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더욱 1등을 골라야 하고요. 그 이후에 해당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2등을 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 2등이나 하면 안 되겠죠? 어떤 2등? 1등을 넘보는 2등, 아니면 1등을 괴롭히는 2등. 하지만 3등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 회사를 골랐다면 어떻게 주식을 사야 할까요? 매달 한 주 이상씩 사는데 1년간 꾸준히 모읍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월급의 일정 부분을 빼서 한국의 가장 큰 회사의 주식을 매월 같은 날 사라고 강조하시네요. 만일 김승호 회장님이 청년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여 외에 여윳돈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아님 말고 정신으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싸게 살 수 있을 때까지. 본인만의 원칙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다립니다.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면 되는 거죠. 시장이 폭락하면요. 폭락장에서의 폭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락이 나오면 회사의 본질 가치보다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박앤세일인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가치 투자자는 칼이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가죽 장갑을 양손에 끼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겠죠? 이 가죽 장갑의 한 손은 회사의 본질 가치에 대한 확신이고 다른 가죽 장갑은 분할 매수입니다. 즉,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포를 덜 느끼기 위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락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본질 가치를 알고 있다면 하락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사실 하락이 더 좋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앤세일이죠. 대박앤세일.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이었죠. 그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어야 됩니다. 하락하거나 폭락해서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이지만 사실은 이때가 리스크가 가장 적을 때이다. 무서워서 아무도 안 살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이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더 욕심을 내야 되고요. 리스크가 가장 커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사서 모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을 내는 시간, 바로 상승장,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시장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상승장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죠. 어차피 기업의 본질 가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마친 다음에는 3단계의 유지 단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해당 회사의 제품을 소비합니다. 왜? 이제는 그 회사가 제 회사니까요. 내 회사 제품이 잘 팔려야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제품을 소비합니다. 주변에도 추천을 해주겠죠. 그리고 내가 동업자, 경영자라는 마음으로 이 회사에 대해 공부합니다. 연간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도 자세히 살펴보고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살펴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뉴스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 업계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주주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이것을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많이 다르겠죠? 이미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내 회사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이 갈 겁니다.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한 번 더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평가나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폭락장이 나와도
회사의 가치를 믿고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주가와 경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그걸 안다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가서 이미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사실만 보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바와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락할 것 같다는 그 의견은 무시하고요. 여태까지 얼마가 하락했다라는 팩트, 사실에만 보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주관이 명확해서 금융회사 직원이나 전문가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 성공한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이 부분은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부분이죠. 2020년은 흔히 아무 주식이나 사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때 한 번만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한 번 성공한 사람의 말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듯이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 워렌 버핏이나 벤저민 그레이엄,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의 저서들을 보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공부합니다. 이 회사의 본질 가치를 알아야 폭락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본질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공부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일종의 기업의 성적표죠.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회계 책을 30권이나 사고 회계학 강의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가치 투자자들에게 이 재무제표는 정말 매우 중요한 지표죠. 김승호 회장님이 매일같이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오전에 뉴스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기업가답게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보십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영국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더 타임스를 보시고요. 경제 사이트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투자 회사의 소식이 나오면 다 찾아보는데요. 김승호 회장님이 보시는 중요한 사이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야후 파이낸스, CNBC, 블룸버그, 마커스 스크리너가 있고요. 재무제표는 마켓비트, 기관 동향은 웰 위즈덤, 그리고 개별 주식은 팁랭크와 시킹알파닷컴을 참고하시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경 컨센서스와 네이버 금융을 참고하신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들을 보시는 것만 2시간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은 이것을 3개월간 실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본인을 바꾸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3개월만 지속하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주식 유튜브 수백 개를 보고 책들도 다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문가가 될 거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저도 영어 공부할 때 도서관에 가서 3박 4일 동안 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영어 책을 전부 다 봤고요. 주식 공부할 때도 집 근처에 있는 구립 도서관에 가서 주식에 관한 책들을 거의 다 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책을 보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3개월만 실행하면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직업이 2개라고 생각하고서 부지런히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절약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이를 차근차근 키워가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단타를 하면서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미수와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수와 신용 때문에 결국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라도 차근차근 키워가는 것이 가장 빨리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는 액수와 출처에 따라 그리고 주인에 따라서 다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흘러야 이 돈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연애를 해서 아이도 낳는다고 하네요. 이처럼 시간이 많은 돈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오래 천천히 길게 오르도록 놔두고 배당이 나오면 안 팔아도 됩니다. 경영자가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에는 팔지 않습니다. 충분한 이익이 생길 때까지 인내심 갖고 느긋하게 기다리고요. 최소 5년은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수입을 만들고 수익이 나도 침착, 손실이 나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일희일비하지 말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를 합니다. 오히려 0%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그 투자금이 9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0억이 되면 팔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건 없죠. 이 98억이 100억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하락해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복팔분을 강조하십니다. 복팔분, 배는 80%만 채울 정도로 먹어라.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쓸데없는 허세나 허영심으로 밥값을 내지 마라. 나는 보험도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밖에 없다. 여행지의 기념품도 예쁜 쓰레기일 뿐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기념품을 하나씩 사오거든요. 그런데 집을 정리하다 보면 정말 애물단지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어떻게 두자니 마땅하지 않고 참 정말 애물단지인데 저도 이번에 김승호 회장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음부터 여행을 가게 되면 기념품 사는 거를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위 없는 버릇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정리하라. 이렇게 해서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돈을 모으고 1등 회사를 찾아서 매월 꾸준히 사 모으고 기다린다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방법을 참고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